봅시다. 남은 문제들은 선생님이 좀 풀이에 맞춰서 풀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게. 그럼 아마 내가 볼 때 빠르면 한 9시 15분, 20분? 늦어도 9시 반에는 끝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잘 해서 우리 듣고 마무리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증명 문제는 항상 어떻게 풀 거라 그랬냐면 결론을 좀 쓰고 가자 그랬어. 빈칸 채우기 문제는 무조건 빈칸 채우기답게 풀 거야. 그리고 증명 문제, 기납적 증명 문제는 항상 결론만 좀 쓰고 가자 그랬거든. 우리가 이제 보통 기납적 문제들 항상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n은 1일 때 명제가 성립함을 보일 건데, 이제 사실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이 아니라 보통 1로 표현하는 이유는 자연수의 첫 번째가 1이라서고 우리는 이제 첫 번째에서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거다라는 거 항상 조심하자고 얘기했었고, 문제를 늘 어떻게 풀 거냐면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이용해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늘 어떤 식이냐면 n은 k일 때 성립하는 거, 지금 한번 써볼게. 지금 합이잖아. 좌변이 합이니까 1의 세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쭉 해서 k 세제곱분의 1까지,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거니까 k 세제곱분의 1까지의 합이 얘가 작다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2, k가 되겠지? 1이구나. 2k 제곱분의 1이구나. 요거를 이용할 거야. 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게 n은 k 플러스 1일 때, 그래서 한 번만 써보면 1의 세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원래 k 세제곱분의 1까지의 합이었는데 난 k 플러스 1까지 볼 거니까 k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작다 2배에 k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을 거니까 요게 내가 원하는 결론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팁을 좀 주고 항상 써먹어야 되는 게, 고등학교 증명은 고등학생답게 풀잖아. 무조건 어디를 이용할 거라고? 좌변을 이용할 거라고. 좌변을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면 항상 성립하게 문제를 만들 거라서 내가 얘가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럼 지금 보면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얘가 추가로 더해진 거니까 여기에 양변에다가 좌변을 맞추기 위해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1이다. 요걸 더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빈칸 빨리 채워볼게. n은 2일 때야. n은 2일 때. 그럼 좌변은 여기가 지금 2일 때라는 걸 조심해야 되지. 왜냐면 애초에 시작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래서 좌변은 n은 2일 때까지니까 얘가 1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이 좌변이다. 그래서 좌변은 8분의 9. 그래서 가는 8분의 9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 나도 보면 이렇게 나를 항상, 이게 교육과정의 목표라서 그래. 항상 빈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교육과정의 목표이기 때문이거든. 좌변에다 뭘 더할 거라고 고민 없이 나와야 돼. 우리는 무조건 좌변의 모양을 바꿔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걸 한 번만 써보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여기다 k로 썼는데 얘는 m으로 표현했으니까 양변에 뭘 더하겠다라는 거야. n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1을 더하겠다. 여기까지 고민 없이 나와야 된다고. 고민 없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다도 사실 내가 결론을 써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맞니? 결론을 써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빈칸 채우기답게 한 번만 풀어볼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비반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이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빈칸 채우기 문제 풀 때 빈칸 채우기답게 푸는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 안 읽고 푸는 연습 시킨 거든. 얘랑 지금 같은 식이잖아. 이 둘이 같은 거지. 이 둘이 같은 거잖아. 사실 다는 그냥 이거 정리하면 얘가 된다로 풀 수 있어야지. 맞아? 그렇게 푸는 거야. 지금 이 문제 막 어렵게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라고. 나가 뭔지 알잖아. 얘가 지금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요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요걸 뺀 게 얘다라고 했으니까 통분하면 되는 거네. 근데 지금 여기 2하고 마이너스 2 없어지지. 이렇게.
그럼 결국은 얘가 지금 뭐랑 똑같고 싶은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2m 제곱분의 1 요거랑 플러스 요거랑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잖아. 더하기 2배 요거라고. 이 둘이 지금 같은 식이야. 그럼 그냥 통분하면 다가 나오는 거지. 통분해볼게. 통분하면 지금 분모가 2m 제곱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잖아. 그냥 빈칸 채우기 답게 푸는 거야. 얘는 통분하려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필요하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에 이렇게 될 거야. 얘는 2m 제곱, 2m 제곱 필요하겠네. 그래서 2m 제곱 이렇게 오겠지? 얘는 m 제곱 n 플러스 1 필요하네. m 제곱 n 플러스 1, m 제곱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게 단 거지. 이게 다야. 이게 다니까 얘가 GM이겠네. 맞아? 식 정리하지 말라고. 정리하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5잖아. 그럼 그냥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지 뭐. 5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6의 세제곱, 여기다 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의 제곱, 여기다 5 집어넣으면 5의 제곱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했어야 돼. 이게 빈칸 채우기를 빈칸 채우기답게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항상 위아래식의 같다를 이용할 거고, 증명 문제 나오면 결론 쓰고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솔터고밖에 없지 지금. 여기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학교가 지금 솔터고, 운유고는 이제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15번 봅시다. 자, 15번도 점화식 문제라서 그냥 가볍게 볼게. 수열의 기본이 나열이다라는 것만 좀 잘 써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한번 봅시다. 지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좀 왼쪽으로 넘겨볼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n 플러스 2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랑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의 차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다. 이 둘이 역수 관계다라는 것만 좀 봐도 되는 문제거든. 선생님이 수열의 기본은 항상 나열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나열을 좀 몇 개만 해봅시다. 몇 개만 해보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만 써볼게. 근데 나는 지금 사실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 간격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간격이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 지금 A1에서 A2가 되려면 얼마 더해줘야 되냐면 3 더해줘야 돼. 2 더해줘야 돼. 2. 그럼 A2에서 A3가 되려면 얼마 더해주면 되니? 둘이 간격이 역수관계니까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2분의 1 나온다고? 그럼 다시 A3에서 A4가 되려면 또 역수관계니까 2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이 되면 2분의 1 더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빨리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간격이 일정하려면 두 칸씩 잡으면 간격이 일정한 거 맞니?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A30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A30. 그럼 지금 빨리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건 짝수끼리 생각했을 때 무슨 수열이 만들어져? 2분의 1이니까 공차가 2분의 5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열의 기본은 나열인 거야. 그래서 A2는 공차가 A에는 짝수끼리 만들었을 때는 공차가 2분의 5인 등차 수열이잖아. 일반항 만드는 거 아니야.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분의 5 몇 개 더해주면 돼.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짝수 몇 개야? 15개? 그럼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15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공차 몇 개? 14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3 더하기 35, 38이 답이네. 자, 16번 좀 잘 봅시다. 선생님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좀 내 방식을 좀 많이 강요하는 편이야. 내가 내 방식을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는데 등차 등비는 좀 강요를 많이 하는 이유가 계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 계산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실수를 좀 많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수열 AN에 대해서 A10 더하기 A11은 50이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PN제곱 더하기 QN이래. 이게 그래서 우리 되게 중요한 거라고. SN이 PN제곱 더하기 QN,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보자마자 뭐라는 거 알아야 돼? 등차 수열 합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 알고 모르고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n에 대한 2차식이가 좀만 집중해서 봅시다. 정신 차리고 빨리. 자, 일반항 AN 어떻게 된다고? 얘는 공차가 얼마인? 개수의 2배인 등차 수열이라고. 첫 번째 항은 얼마야? S1하고 똑같지. 첫 번째 항은 S1이야. 왜 내가 이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상수항 0이잖아. 상수항 0이니까 얘 첫 번째 항부터 그냥 등차 수열이고 A1은 1 집어넣으면 P 더하기 Q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자마자 빨리 뭐 할 수 있어야 돼? 일반항 찾을 수 있어야 돼. 일반항 A에는 공차가 2P니까 이 P에다가 냅다 N 곱할 거고 초항이 P 더하기 Q가 나오도록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뺄 거라 그랬잖아. 숫자에서 연습 많이 하고 왔으니까 문자에서도 된다고. 얘가 지금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되겠네. 근데 지금 A10 더하기 A11이 50이래. 잘 봐. 잘 봐. 내가 그래서 등차 중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A10 더하기 A11을 얘 초항이다 공차 9개 더한 거고 초항이다 공차 10개 더한 거 해도 돼.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얘는 지금 뭐랑 똑같냐면 등차 중항에 의해서 2배의 10번째 항과 11번째 항의 가운데 번째 항이 뭐가 되겠어? 10.5번째 항이 되겠지. 얘가 지금 50이야. 이렇게 50이 되겠네. 그러니까 10.5번째 항 A의 10.5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야? 25다라는 거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내가 10.5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10.5 집어넣어봐. 얘네다가 10.5 집어넣으면 2 곱하면 21이니까 21P 빼기 P 20P 더하기 Q가 얼마가 나와야 돼? 25가 나와야 돼. 근데 P랑 Q 무슨 수래? 자연수? 그럼 끝났네. P 얼마? 1, Q는 5가 되는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일반항이 끝난 거지. P가 1이고 Q가 5야. 자, 일반항 다시 한번 써볼게. 일반항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P가 1이고 Q가 5니까 2N 플러스 4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n 대신에 2k-1 집어넣어가지고 2k 여기 n 대신에 2k-1 집어넣어서 4k 플러스 2라고 놓고 찢어가지고 시그마 계산했다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다 실수 나오는 거야. 어쨌든 등차 수열이야. 얘도 등차 수열. 두 칸씩 건너뛰건 다 등차 수열 유지가 되잖아. 얘는 지금 첫 번째 항부터 쭉 해가지고 10 집어넣으면 19번째 항까지 합을 더해달라는 거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 합이니까 2분의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되지. 6 더하기 19번째 항 19 집어넣어. 19 집어넣으면 40인가? 항의 개수 몇 개? 1부터 10까지 10개? 항상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는 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계산보다 등차 수열 합 계산으로 해야 계산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240 더하기 6이니까 24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등차 수열 우리 적어도 이번 내신 대비만큼은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우리 이제 정수점 세는 문제도 슬슬 이제 우리 걸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 유형이지. 선생님이 이제 정수점 세는 거 기준을 좀 잘 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 오늘 내가 숙제로 내주는 기출문제에서도 정수점 세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좀 잘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n, Qn, Pn 플러스 1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P1의 좌표 1,0이고 Pn은 X축, Qn은 1사분면 위의 점, 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얘가 n이다.
규칙을 따라서 잘 그림을 그려나가면 될 거고 규칙성만 잘 찾으면 되는 문제지. 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봅시다. 자, 그림 점만 잘 찍으면 돼. 이런 거 이제 쫄면 안 돼. 자, P1의 좌표가 1,0이야. 자, P1의 좌표가 1,0이다. 자, 그럼 P2의 좌표는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 P1, P2. P1, P2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야 되니까 P2는 여기 이렇게 찍히겠네. 2에 이렇게 찍히겠다. 이렇게 찍힐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각 QN, PN 플러스 PN이 2분의 파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에 Q1이 이렇게 찍혀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 만들었을 때 둘레와 내부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fn이래. 그럼 나 f1을 셀 수 있겠지. f1은 자, 여기에 둘레 경계랑 내부인데 경계밖에 없잖아. 항상 셀 때 기준을 잡자고. y좌표를 기준으로 잡건 x좌표를 기준으로 잡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얘는 y좌표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도 지금 1이지. 그럼 y좌표가 0일 때 y는 0일 때 정수점의 개수 1개, 2개. y가 1일 때 정수점의 개수 1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1 더하기 2로 봐달라고. 이거 웬만하면 값으로 쓰려고 하지 마. 항상 우리는 변화의 형태로 봐줄 거야. 1 더하기 2로 써보자고. 하나만 더 하면 느낌이 올 거거든. 자, P2하고 P3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돼. 그래서 P2가 2,0이니까 P3가 이렇게 잡히겠네. 4,0이 잡히겠네. 이렇게. 그럼 Q2는 어떻게 잡힐 거야? 여기 밑변의 길이가 2니까 높이가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겠지. Q2가 여기 이렇게 y좌표가 2인 점에 잡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개수 쉽게 셀 수 있잖아. 얘도 기준을 잡아볼 거야. y가 0일 때 정수점의 개수 하나, 둘, 셋 이렇게 잡힐 거고 y가 1일 때 이 정도 도형 쉬우니까 바로 잡을게. 여기 좌표가 3,1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 여기 4,1에 하나 있어서 2개. 그 다음에 y가 2일 때 여기 하나 이렇게. 그래서 1개, 2개, 3개, 몇 개가 늘어났어? 3개가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F3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지. 내가 만약에 정 불안해서 F4를 구해보고 싶다면 그리는 거 말리진 않겠는데 이 정도에서 우리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쭉 해서 그럼 FK는 뭐가 되겠니? K번째까지는 F1이 1 더하기 F3이 1 더하기 F3이 아니지 미안해. F2지. F2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나 큰 것까지 더하는 거니까 FK는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K 더하기 하나 더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가겠네. 그럼 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분차 수열의 합으로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으로 써도 되고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래서 뭐 전개해서 굳이 한 번만 써보면 2분의 1에 K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끝났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K는 1부터 11까지 FK의 값이니까 위에다 쓸게.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게 2분의 1에 여기 되겠다. 그럼 얘는 이제 찢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찢어서 계산을 생략할게. 계산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하면 답은 3번이 나오겠다. 그래서 객관식 여기까지 사실 우리 이제 한번 봐봐. 지금까지 푼 문제들 보면 뭐 막 쉬운 문제다라는 건 절대 아닌데 막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라고. S반은 지금 고쟁이 하잖아. 그치? 고쟁이의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A반도 스매싱 레벨 3까지 하잖아. 스매싱 레벨 2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그렇잖아. 레벨 2도 넘어가는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8번은 그냥 안 할게.
안 할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8번 안 하고 19번 좀 자세히 봅시다. 19번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나는 목표가 1등급이다. 무조건 1등급을 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익혀야 되는 방법이야. 무조건 익혀야 되는 방법이고 내가 목표가 1등급이 아니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꼭 익혔으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나중에 열심히 시험 대비할 때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만큼은 꼭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자, 문제 봅시다. 첫째 항이 60인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AN에 대해서 HN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n번까지 항의 합에다가 절대값 씌운 걸로 정의할 거래. 우선 여기까지만 한 번만 이해를 해볼게. 자, 이거 잘 봐봐. 나중에 우리 시험 대비할 때 스텝 2나 3 문제들 이렇게 표현 많이 될 거거든. 특히 스텝 3가 이럴 거기 때문에 A반, B반, A반하고 S반 잘 들어봅시다. 지금 HN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절대값 SN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맞니?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라고.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정석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60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공차가 뭔지 모르니까 공차를 D라고 설정을 해보면 AN은 초항 60에다가 공차를 n-1 이렇게 더한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SN 표현해가지고 이걸 식으로 푼다? 못 풀 건 아닌데 한번 해봐. 어떻게 나오는지. 못 풀 건 아닌데 이거를 다르게 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등차 수열의 합 SN은 반드시 어떤 식이야? 이런 꼴이라고.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 그러니까 뭐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2차 함수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야. 뭐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라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야.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야.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맞니?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얘 지금 첫 번째 항이 얼마지? 60이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S1은 A1이잖아. 그럼 얘 어떻게 생겼겠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겠니? 무조건 위로 볼록이겠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y는 SN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잖아.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x축 위에 있는 걸 접어 올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y는 hn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9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20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것보다 얘가 작아야 되고 20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21번째까지 더한 거에 절대값 씌운 게 같아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럼 지금 한번 잘 봐봐. 이제 함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2차 함수가 값이 같대. 값이 같대. 내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게. 그럼 지금 함수값이 같아지는 게 요 세 개잖아. 이 세 개야. 일종의 x에다가 20, 21 집어넣은 게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와.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거나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거나 혹은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거나. 지금 H20하고 H21이 같아지는 경우가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이 중에 뭐가 될지 걸러야 돼. 이걸 너네가 식으로 찾을 거냐 그래프로 찾을 거냐. 그럼 그래프로 찾아볼게. 자, 만약에 이거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20번째고 여기가 21번째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 상황이 안 만들어져. 이게 지금 무슨 말이니?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합이 작아져야 되거든. 함수가 감소함수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맞아?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져야 되니까 감소함수의 형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잖아. 이 가운데 없어. 여기가 없어.
그럼 여기도 증가, 여기도 증가 형태라서 감소함수 형태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안 돼. 자, 이거는 왜 안 될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9번째 항까지 합이 20번째 항까지 작아야 되거든. 만약에 여기가 20이면 19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9가 여기 있으면 19가 20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20이 19보다 작아져야 돼.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거야.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안 쓰면 2차 함수답게 문제를 못 푼 거다라고 얘기하거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야. 그럼 여기가 몇 번째 항이 되겠니? 가운데니까 20.5가 될 거야. 여기가 0이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몇 번째 항까지 합이 되냐면 42번째 항까지 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H42가 얼마냐면 0이야. 그럼 나 이거 철저하게 식 안 쓰고 풀 거야. 너네가 나중에 이렇게 하길 바래서 나 철저하게 식 안 쓸 거거든.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감소가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감소가 되는 형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 이 형태의 포커스 맞추라는 거야. 여기가 20.5고 여기가 40이거든. 그럼 n에다가 확인해 보면 여기 21이 여기 있어서 조금 오버가 되는데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따로 해볼게. 여기가 지금 H20.5야. 여기가 얼마냐면 H42라고. 42라고. 그러면 여기 H21, H22 쭉 해가지고 여기만 감소하는 형태인 거 맞니? 맞아?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애가 여기지. H21이 H22보다 커. 이게 나타내는 최초라고. 그러니까 n의 최소값 얼마야? 21이야. n의 최소값 21이라고. 이게 나타나는 마지막 형태가 어디야? 여기지. 한 번만 생각해봐. H20은 넘어가서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H20하고 21은 같기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형태고 이게 이렇게 다시 증가하잖아? 그럼 여기 H43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H42보다 H43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야? 41이라고. 나 계산 뭐 잘못했나? H41에서 아 그렇구나. 41이 에이 41이지. 41이지? 1이고 40이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4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40. 선생님이 등차 수열 수업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은 2차 함수.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했었거든. 이걸 쓰고 안 쓰고가 문제 푸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 특히 S반 같은 경우랑 A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연습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 자, 20번, 21번 넘어갈게. 지금 이제 슬슬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 정말 좀 했으면 하는 것들에 포커스 맞춰서 해봅시다. 22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항상 문제를 풀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다라고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치환이었잖아. 수열에서도 우리 치환은 정말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왜 너네가 치환을 써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늘 말하는 경험치야. 여기 봐봐. 어떤 놈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야. 심지어 상수항이 0이야. 빨리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놈을 BK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어떤 합이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수열이라서 일반항 구하는 게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뭐 SN 빼기 SN-1이 AN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얘 지금 n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야. 심지어 초항 얼마야? 얘 상수항 0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초항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서 BK가 뭐가 나와? 바로 그냥 2K가 나오네. 공차가 이고 초항이 2니까. 얘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K 플러스 1분의 AK랑 똑같은 거니까 AK가 구해지는 거지. AK는 2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문제가 시그마 n은 1에서 10까지 a n분의 1이니까 n 집어넣어서 하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부분분수 문제, 소거형 부분분수 문제가 나온다. 얘 이 바깥으로 빼서 소거형 문제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소거형 문제는 아이들이 보통 선생님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진짜 나는 너네가 무슨 노력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1부터 10까지 다 써서라도 푸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수학이 힘들다 못 풀겠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만 해볼게. 우리 비반하고는 많이 했었으니까 저거 K로 바꿔. N으로 써도 되지. A반, S반 정도가 되면 보자마자 답이 나왔으면 좋겠거든. 보자마자 답 얼마야? 보자마자 1분의 1 빼기 11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래서 일부러 쉬운 것만 해볼게. 이건 보자마자 얼마가 나와야 돼? 보자마자 얼마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K의 개수가 얼마니? K의 개수가 2지? 비반은 나랑 많이 했었어. K의 개수가 2야.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보폭의 크기, 걸음의 크기라고 생각해봐. 걸음의 크기라고 생각해봐. 자, 이 둘이 얼만큼 차이 나니? 차이가 지금 2지. 차이가 2야. 근데 한 걸음의 크기가 2니까 이 차이가 2라는 걸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한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몇 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살아남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n의 개수가 1이잖아? 보폭의 크기가 1인데 1만큼 차이나 한 걸음만큼 차이 나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살아남을 거라고. 그럼 만약에 이게 4였어. 그럼 몇 개? 차이가 4잖아? 그럼 몇 걸음 차이 나는 거야? 2걸음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2개, 여기 2개, 2분의 1, 4분의 1. 뒤에 2개, 9 집어넣고 10 집어넣어 22분의 1, 24분의 1.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는 습득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야. 소고용 문제들에서 우리 시간 뺏기면 안 되니까 적어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23번 봅시다. 사실 내가 23번 문제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본 친구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23번 문제를 좀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은 등비 수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해봤으면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아야 돼.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가는 거 닮음이긴 한데 길이라서 똑같은 비율로 더해 나가는 거라서 길이로 풀게 되는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아까 채점할 때 보니까 23번 문제를 계산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팁을 좀 하나만 줄게. 지금 이거 문제에 그림 일부러 이렇게 준 거야.
그림 일부러 이렇게 준 거거든. 우리가 항상 기울기가 특수각에 대한 기울기가 나왔다라는 것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여기가 15도거든. 15도? 그리고 여기를 45도라고 줬어. 이렇게 줬어. 그럼 지금 여기가 120도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이러는 순간 문제가 확 쉬워진다고. 여기가 60도지. 여기가 여기 몇 도야? 30도야. 물론 이거 도형으로 풀러도 이거 봐줘야 돼. 30도인 걸 봐줘서 30도짜리 직각삼각형, 45도짜리 직각삼각형으로 보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왕 본 김에 조금 더 편하게 풀어본다면 A, B를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탄젠트 30도?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인 직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럼 A, B는 45도잖아. 45도. 기울기 45도? 얘 뭐야? Y는 X야.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8이라 그랬거든? 요 길이가 8이거든? 그럼 요 길이가 4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냐면 1대2 대 루트 3이니까 4 루트 3이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쭉 내려서 7번째 점이면 여기가 8번째 점이지. 이렇게 생각해봐. 6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1번째니까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을 갖는 점. 4루트 3을 몇 등분한? 8등분한 점이네. 그러니까 이 간격 하나 얼마야? 8분의 4루트 3, 2분의 루트 3이라고. 요 점에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어? 루트 3. 요 점은 2분의 3 루트 3. 요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럼 내가 좌표만 찍으면 길이 구하는 건 y좌표의 차로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좌표 찍어볼게. y좌표만 찍어볼게. 여기 y좌표 얼마야? x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오니? 2분의 1? 이렇게. Q1은 2분의 3 루트 3이지. Y는 X니까. 그래서 요 길이 P1, Q1 얼마냐면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사실 2분의 3 루트 3이 아니라 2분의 루트 3이구나. 미안하다. 2분의 1로 묶을게. 2분의 1에 루트 3 빼기 1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P2, Q2 뭐 1도 아니지 뭐. 여기 루트 3 집어넣으면 1, Y좌표 1, Q2는 루트 3. 그래서 P2, Q2는 뭐냐면 루트 3. 이렇게. P3, Q3도 구해보면 알 텐데 무슨 수열 나오냐면 요거 2배지. 그래서 공비 2 아니야. 그대로 얘가 등차 수열인 공차가 자기 자신 초항이랑 똑같아. 요거인 등차 수열 나온다고. 그럼 또 등차 수열 합으로 첫 번째 항, 그러면 7번째 항이 뭐가 될 거냐면 얘를 6개 더한 게 될 거거든. 6개. 그래서 얘가 2분의 7에 이렇게 나온다. 그럼 등차 수열이야.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7개 곱하기 2로 나눈 거 2분의 1. 그래서 좌표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좀 도움 많이 될 거야. 얘는 사실 좌표가 아니더라도 직각삼각형 30도짜리 직각삼각형 45도 직각삼각형의 차로 닮은 비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귀찮다고. 이 정도는 꼭 좀 잘 익혀줬으면 좋겠고, 이제 대망의 24번. 24번에서 오늘 내가 너네들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야. 이거 푸는 거 몰라도 좋으니까 하나만 건지고 갑시다. 하나만 건지고 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런 도형 문제들이 나왔을 때 사실 정말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 문제를 막 엄청나게 많이 풀지 않는 이상 어쨌든 우리는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
알 수 있는 거 다 써보고 이것저것 해야 돼. 알 수 있는 거 다 써보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우선 문제 보면 지금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대. AB의 길이랑 AC의 길이 이 둘의 길이가 같다라 그랬어. 이 둘의 길이가 같다라 그랬고 각 AED랑 BCD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 그냥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각의 크기 같다 그랬으니까 세타라고 이렇게 놔보고 그 다음에 반지름 원 5의 반지름의 길이가 37분의 32 루트 37이래. 그럼 이제 빨리 무슨 느낌 받아야 되냐면 어쨌든 삼각형들 잔뜩 있잖아. 삼각형 바깥쪽에 접하는 원이니까 빨리 보자마자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이구나. 그러니까 뭐 써야 돼? 사인 법칙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 해야 된다고. 혹은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각을 알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혹은 변의 길이를 알면 마주보는 각의 길이 하나 알 수 있겠구나 체크해야 된다고. 그리고 AD의 길이가 8이라고 줬네요. 이렇게. 자, 내가 이 문제에서 너희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라고. 딱 하나야. 그게 뭐냐면 원주각의 성질이야. 원주각의 성질. 지금 그림이 조금 안 이뻐서 여기다 하나만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내가 홀을 하나 잡아볼게. A에서 B 홀을 하나 이렇게 잡고 원 위에 점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볼게. 그리고 여기다가도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볼게. 그럼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 호 AB에 대한 원주각 크기 어때? 얘네 무조건 같아, 그치? 무조건 같아. 자, 이걸 볼 줄 아니까 당연히 뭐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호 AB랑 길이가 같은 CD를 하나만 잡아볼게. 이렇게 호 CD를 잡아볼게. 그래서 여기서 원주각 이렇게 잡았어. 원주각 이렇게 잡았어. 얘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호의 길이가 같은 원주각 크기가 다 같다고. 그럼 지금 봐봐. 이 각 C는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냐면 뭐 표현 안 해도 돼. 그림이 좀 지저분해서 호 AD에 대한 원주각인 거 맞니? 이거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럼 이 지금 요 놈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요 D랑 B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원주각이 같으니까 호 A에서 D까지랑 호 D에서 B까지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호의 길이가 같아. 현의 길이 어때? 똑같다고.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전부야. 이거 쓰는 순간 끝나는 문제야. 이걸 안 쓰고선 죽어서 깨어나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선분 AD의 길이랑 선분 DB의 길이가 8로 같아. 그래서 지금 뭘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게 보여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A, C, D의 둘레거든. 맞아? 삼각형 A, C, D의 둘레야. 얘가 8이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요거 구해야 되고 여기 구해야 돼. CD 구해야 돼. 근데 이 둘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이거를 써야겠지? 근데 잘 봤더니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하는 건 또 일도 아니야. 항상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이런 직각 삼각형을 빨리 그려버릇했으면 좋겠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수직 이등분 된다고. 수직 이등분 된다고. 그리고 내가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각 삼각형을 찾으려는 이유가 이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순간 사인, 코사인을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 봐봐. 내가 알 수 있는 걸 좀 다 체크를 해보는 과정을 거쳐나가야 되는데 요게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지. 사각형 A, B, C, D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여기가 세타니까
얘를 뭐라고 둘 수 있을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둘 수 있겠지. 내가 여기를 왜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두고 시작하고 싶냐면 사인이 됐던 코사인이 됐던 각 변환에 의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쉽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뭐를 써먹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냐면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뭔가를 알 수 있어. 뭘 알아? 항상 마주보는 관계.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8.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8이 뭐랑 똑같아야 돼? 2R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거 안다고. 37분의 64 루트 37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8, 8 약분할게. 이렇게 될게. 나 이렇게 표현할게. 루트 37 좀 약분할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냐면 8분의 루트 37이야. 봐봐. 사인 세타가 8분의 루트 37인데 내가 지금 뭘 아냐면 요거 알지, 요거. 그래서 그림 좀 다시 그려볼게. 여기를 H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요거 알거든. A, H, T. 직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사인 세타랑 똑같아. 이래서 각 변화는 그냥 이제부터 만능이 돼야 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랑 똑같고 얘가 얼마냐면 지금 8분의 루트 37이거든? 근데 마침 여기가 8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루트 37? 그럼 여기가 얼마니? 64에서 37 빼니까 29, 3루트 3인가? 이게 되겠네. 여기가 3루트 3이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2등분이라며. 6루트 3이네, 6루트 3. 그러니까 AC의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6루트 3이다. 그럼 나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CD. 이건 또 어떻게 구할래?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다 보는 거야. 자, 이번엔 요 사각형을 봐볼까? 그럼 보이니?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거 여기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합은 얼마? 두 각의 합은 180도. 여기가 또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삼각형 ACD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구하고 싶고 얘랑 얘 알잖아.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 너무 커서. 여기가 6루트 3, 여기가 8,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난 이거 구하고 싶어. x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8의 제곱 64는 6루트 3의 제곱 얼마니? 36, 136 곱하기 3이니까 108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지? 아니면 여기서 해도 되겠다. 여기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려놨잖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려놨으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8분의 3루트 3이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8분의 3루트 3. 계산 생략할게. 계산하면 x가 2개 나오거든. 2분의 11 또는 8 나올 거야. 이렇게. 내가 기억하기로 그래. 근데 여기가 8일 수 없지. 이게 8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둔각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일이 없어. 그래서 2분의 11이다. 그래서 8, 2분의 11, 6루트 3.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제일고도 그렇고 솔터고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형태의 활용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 못 한다고. 사실 삼각함수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출제되는 편이야. 이번 시험 범위가 그래.
삼각함수 활용해서 어렵게 되면 이 정도가 사실 끝장을 보는 문제가 아니야. 운유고는 다행이긴 하지. 운유고는 교과서를 벗어나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다행이긴 해서 뭐 이 정도까지 나는 몰라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나는 그래. 항상 우리 학교 시험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게 공부해버릇 해야 돼.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야. 삼각함수 활용해서 써야 될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쓴 문제거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원주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각변환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야 되는 문제라서 A반, B반은 스텝 2, 3에서도 많이 공부할 테니까 꼭 잘 해보고 오늘 잘 들어서 클리닉 없이 여기 할 테니까 잠깐만 숙제가 있거든. 숙제. 내가 원래 기출을 오늘 2개를 했어야 되는데 1개밖에 못해서 이거 내가 장기고는 지금 그래프 하면서 반편성을 할 건데 나머지는 이걸로 반편성을 할 거라 미리 얘기하면 이거 숙제 안 해오면 목요일날 남겨서 풀고 간다. 아니 시험 대비 우리 토요일부터 우리 반에.